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워싱턴 포스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두려움이 탈원전을 초래했지만 탈원전은 오히려 지구온난화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스티븐스 기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중단하려 했지만 탈원전으로 인해 가스 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독일은 러시아 가스를 계속 수입하려는 부조리가 발생했다며 이것이 탈원전의 부작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지구온난화, 러시아의 침략 전쟁,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라고 지적한 것인데요. 특히 러시아 때문에 유럽과 전 세계가 에너지난을 겪게 되자 세계는 지금 다시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원전 시장을 싹쓸이했던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원전 시장에서 퇴출되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원전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다시 기회를 잡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흐름을 부러워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한때 원전 수주 경쟁에 나섰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시장이 침체되면서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원전 사업에서 손을 뗐고 지금은 아예 복구 불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핵연료 수입 실적은 거의 제로에 근접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핵연료 수입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의 원자력 관련 사업이 침체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도쿄신문은 일본의 우라늄 등 핵연료 수입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핵연료 수입을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첫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매년 1,000억에서 1,500억엔대를 유지하던 일본의 핵연료 수입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핵연료를 쓰는 원전 가동이 일제히 중단되면서 급감했던 것입니다. 2019년 미쓰비시 중공업은 터키에서 진행하던 원전 건설 계획에서 사실상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히타치 제작소가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전 건설 계획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쓰비시가 추진하던 터키 원전 건설마저 좌절되자 아베 정부의 원전 수출 실적은 사실상 제로가 되며 처참한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3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터키 시노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수주해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와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가 직접 공동 선언까지 했었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후쿠시마 사고 후 안전대책 비용이 증가했고 건설 예정지 주변에 활성 단층이 있다는 문제까지 뒤늦게 드러나자 사업비는 2조엔에서 5조엔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터키는 늘어난 사업비를 올려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일본은 결국 터키 원전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수주한 지역에서도 활성 단층이 발견되다니 정말 화산과 일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도시바와 IHI 역시 2018년 원자력 발전소용 기기를 생산하던 공동 출자 회사를 청산했습니다. 두 회사는 원전 사업 확대를 목표로 2011년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매출이 원전 수출 전성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버리자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정리한 것인데요. 이렇게 일본 원전 업체들이 고사 상태에 빠진 반면 러시아와 한국, 중국 등의 원전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를 따내며 선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지역을 점령하고 그 위험한 지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을 먹이고 재웠던 사실이 드러나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은 역사상 최악의 원전 폭발 사고를 겪었고 현재 원자로의 가동은 중단됐으나 사용 후 핵연료를 냉각시설에 보관 중인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은 이후 원자로와 주변 30km 지역에서 유무선 센서 95대로 방사능 수치를 계속 감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원전을 장악하는 동안 각종 컴퓨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약탈하고 시설을 파괴하면서 지금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방사능 측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원전 주변 30km 대피 지역 곳곳에 지뢰를 매설해 놓고 떠나 과학자들이 연구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최악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나섰습니다. 한국 현대차의 로봇계가 방사능 감시망이 무력화된 체르노빌 원전을 구할 적임자로 주목받은 것인데요. 영국 브리스톨대의 야닉 베르벨렌 박사는 국제원전해체 환경보건 컨퍼런스에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로봇계에 장착해 체르노빌 원전과 주변 지역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계 스폿에 자신이 개발한 방사능 측정 장치를 장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르벨렌 박사팀은 이미 2020년에 체르노빌을 방문해 로봇계 스폿으로 방사능 측정 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스폿은 키 84cm, 무게 25kg의 4발 로봇입니다.
베르벨렌 박사팀은 조만간 방사능 측정 장치를 장착한 로봇개를 체르노빌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2020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 로봇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현대차가 투자한 로봇개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지역에 투입돼 방사능 수치를 감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현재 로봇개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원전 강국 러시아가 사고를 치며 시장에서 퇴출된 사이 원전 강국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원전 업계에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영국과 한국의 원전 협력이 급물살을 탔다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지난 2일 크와시 크루탱 영국 산업에너지부 장관이 한국과 원전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한전 관계자와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한국은 이미 체코와 헝가리에 원전 수주전에 뛰어든 데 이어 영국에서도 원전을 수출할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유럽이 러시아나 중국을 선택할 리는 없습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대놓고 원전 사업에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적 동맹국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유럽에게 원전 건설에 있어 선택지는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차세대 원전 시장에서도 한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목은 지금 차세대 원자로 기술에 쏠려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쟁을 시작한 사람은 빌 게이츠였습니다. 게이츠가 설립한 원전 스타트업 테라파워는 최근 미국 와이오밍주에 혁신적인 방식의 4세대 원전을 지어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4세대 원자로에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4세대 원자로가 되려면 연료 효율은 기존 원자로보다 더 높고 핵 폐기물은 더 적고 경제성을 갖춰야 하며 무엇보다 안전해야 4세대 원자로로 인정됩니다. 2001년 설립된 4세대 원전 국제협의체 GIF는 전 세계 공모를 통해 130여 종의 미래형 원자로 후보를 모았습니다. 엄격한 기술 검토를 거쳐 6개의 원자로만 4세대로 규정했는데 그중 소듐 냉각 고속로는 4세대 원자로의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테라파워도 소듐 냉각 고속로를 선택했고 국내에서도 1997년부터 이미 소듐 냉각 고속로를 연구해 지난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정부로부터 300억 원을 지원받아 4세대 원자로인 살루스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2035년 2차 세대 원전의 수출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에너지 확보를 위해 일본도 원전을 짓고 수출도 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일본 원전 산업은 완전히 망한 수준이며 원자력 재건을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체르노빌을 지키는 로봇계에서부터 원전 수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기술력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